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의 진심인 남자 빚진남입니다. 전편에선 2018년 하락장을 정통으로 맞은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까지 맞으면서 인생 바닥까지 찍었다가 다시 코인으로 재기를 노리고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상황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코인 투자가 처음에 리플의 큰 손절로 인해 삐끗했었지만 이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으로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는데 저도 선물 거래가 위험한 건 알았지만 소액으로 재미삼아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덜컥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 선물 거래는 FTX 거래소에서 시작했었는데 FTX 거래소의 장점 중 하나가 현물을 담보로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담보 가능한 현물을 1000만원어치 정도 옮겨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매수했던 종목은 리플이었는데 리플은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는 만큼 관심 또한 높았기에 평소에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고 차트상이나 분위기상이나 곧 상승이 임박했음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0.5달러 부근에서 30만 개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며칠 만에 2배가 상승하면서 저에게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렇게 불어난 증거금으로 저는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된 FTX에만 있는 솔라나와 레이디움, 바이낸스 코인, FTT 코인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현물을 매수할 때에도 마진으로 레버리지 5배 정도 사용해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5배 레버리지 정도면 청산 안 된다는 계산이어서 5배 정도를 유지했었던 것 같네요. 그 중에 레이디움이라는 코인은 디파이가 가능한 코인이어서 디파이 풀에 스테이킹을 시키게 됩니다. 디파이란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서 탈중앙화된 분산 금융 또는 분산 재정을 의미합니다. 디파이는 은행의 예적금처럼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하면 이자를 주는 시스템인데 신생 디파이 같은 경우 담보 제공률을 높이기 위해 높은 이자를 지급했었습니다. 레이디움도 신생 디파이 코인이어서 당시 이자율이 연 200%가 넘을 정도로 보상이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리플 수익으로 불어난 증거금으로 코인 현물을 풀로 매수했었는데 며칠 후에 리플이 또다시 상승을 시작해 1.5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 증거금이 늘어나자 이번에도 솔라나와 레이디움 위주로 추가 매수를 합니다. 디파이 이자 받으려고 레이디움의 비율이 높았는데 총 9,026개의 레이디움을 스테이킹하였고 당시 하나로 1억 6천 정도 되었었네요. 당시에는 계산기를 두들겨보지 않아서 금액이 저렇게 컸었는지도 몰랐었는데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었네요. 비트코인 조정기에 매수했던 포지션이 청산 위기에 몰리면 스테이킹하고 있던 레이디움을 거래소로 옮겨 청산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를 반복하며 포지션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제 계좌는 본격적인 상승장에 돌입하면서 시드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고 선물 계좌는 리플 대박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추가 매수했던 코인들도 급상승하면서 정말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공부해보니 이때 제가 사용했던 매매법이 세계적인 투자자인 제시 리버머의 피라미딩 기법이라고 추세를 추종해서 추세에 따라 눌림목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기법이었는데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매매의 천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매매가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투자에 대한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초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 없는 상승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즉, 큰 하락 시 탈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예 탈출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머릿속에는 공중파의 코인 불장에 대한 뉴스가 나오거나 주위 사람들이 코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시기가 오면 탈출할 시기이니 그런 분위기가 되면 탈출하자고 항상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또 이번 불장엔 비트코인이 1억 부근까지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고
비트코인이 하나로 9천만 원 정도만 상승하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1억 찍기 전에 탈출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4월 달이 되자 완연한 상승장 분위기였고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나스닥 상장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비트코인은 1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나스닥 상장된다는 것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코인이 금융자산으로서 인정받는 것이고 금이 ETF 이후 큰 상승을 했듯이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ETF도 상장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코인 유튜버들의 설레발에 저 역시 미래에 대한 행복한 계획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평소에 물욕이 별로 없었는데 이때에는 매일 시계 유튜버, 자동차 유튜버 등을 보며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갔고 와이프가 평소에 필요하다고 했던 것들도 쿨하게 카드로 팍팍 긁으면서 앞으로는 정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 계획도 하고 있었는데 동네에 때마침 스터디 카페 하기 좋은 자리가 공실로 나와 현금화하면 4, 5억 정도 투자해 최신식으로 오픈하면 그 수익으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하며 매일 그 빈 매장을 찾아가 실측도 해보고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해야 하나 인테리어 구상도 해보고 하면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대충 당시 총 자산을 계산해보니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20억이 넘을 때였습니다. 환율에 김치 프리미엄까지 계산하면 최고점 기준으로 거의 30억 가까이 되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날인 2021년 4월 14일이 다가오자 코인들이 미친듯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되는 코인들을 일부 익절해서 현금화를 해두었는데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상장한 날을 고점으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고 저는 이 조정도 비트코인이 1억 가기 위한 건강한 조정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상승 한파동을 더 먹기 위해 비트코인 1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 뜨는 거 확인 후에 현금화에 두었던 시드로 마지막 추가 매수를 감행합니다. 선물 계정을 3개 운영했었는데 추가 매수한 후 메인 계정 잔고를 스샷 찍어서 계산해 봤는데 100만 달러 정도 되었더군요. 스샷을 찍어 놓고 와 이제 한 파만 더 상승하면 졸업이다 생각하며 기뻐했던 기억이 아련하네요. 주식 격언에 보면 고점 부근에 나오는 호재는 악재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이 격언의 완벽한 예인 것이었죠. 비트코인 최고점에서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 이슈로 대중들에게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줘서 개미들의 매수세를 만든 후 세력들은 자신의 물량을 털어낸 완벽한 경우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개미들이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에 도취되어 자신의 수익률을 스샷 찍거나 사진 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이 고점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제 사진 찍는 날이 제 계좌의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불과 하루를 못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현물 투자와 선물 투자 모두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선물 레버리지도 5배 이상은 웬만하면 쓰지 않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조정을 주더라도 청산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2018년 같은 큰 폭락은 조금 더 분위기가 과열돼야 한다고 판단했었고 다수의 코인 유튜버들도 2017년 불장에 비하면 이건 아직 불장 초입이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아직 그 어느 알트코인도 2018년 고점을 달성한 코인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8년의 복수를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했구나 라는 성취감에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코인 투자였었는데 왜 지금 전 신용불량자가 된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저는 장사 열심히 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밤에 조금씩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으로 공부하고 연습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서인지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고
소액이지만 복리로 불어나는 제 시드를 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기네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